아무래도 이 이야기인 팔로 활동부터 시작해야겠죠. 줄곧 언더씬에 있던 팔로는 PNQ 활동으로 팬들 유입도 엄청났던 시기 돌연 군입대를 택하는데요. 이때 부모님 빼곤 주변에서 다 말렸대요. 다듀 피처링도 하고 개화산, PNQ 앨범도 연달아 내면서 상당한 인기를 누렸던 팔로였는데 갑자기 군대를 간다 하니깐요. 근데 팔로는 군제대 이후 행보에 대해서 별다른 고민이 없었대요. 왜냐면 JK가 있었기 때문이었죠. JK는 팔로가 군대 가기 전에 너 군대 갔다 와서도 음악 할 거면 나랑 같이 하자고 했대요. 이미 언더에서 이룰 만한 건 다 이뤘던 팔로였기에 오버로 진출하는 건 팔로한테 새로운 기회였습니다. 더군다나 자기를 걷어준다는 회사가 JK랑 윤미래가 있는 힙합 레이블 정글 엔터였으니깐요. 팔로는 이에선 내 신념과 초심을 무조건 지켜줄 거라 생각했죠. 그러나 현실은 환상과 달랐는데요. 팔로는 입사 후 1년 반 동안 개인 작업물을 내지 못했대요. 방송 출연에 행사에 피처링에 뭐 계속 돌려야 되니까 개인 앨범 낼 시간이 없었죠. 그래서 언더 시절부터 봐온 팬들은 JK가 팔로를 망쳤다 이런 글들을 올리고 다녔습니다. 그치만 팔로는 JK를 나쁘게 생각하지 않았다 합니다. JK가 음악을 대하는 자세가 남달랐고 자기를 하나라도 더 챙겨주려는 모습 때문에 그 시절에 후회가 없대요. 그래도 서로 가고자 하는 지향점이 달랐기에 팔로는 독자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새로운 레이블을 결성합니다. 그게 하이라이트의 시작이죠. 처음엔 개화선 멤버들로 시작했지만 나중엔 비프리, 헉피, 오케이션, 레디 등 개성 넘치는 래퍼들이 레이블로 영입됩니다. 그러고선 얼마 뒤 국힘 역사에 남을 컴필 앨범이 나오죠. 삶의 무게 때문에 어디를 못 편해 차라리 평생 구부정하게 사는 게 속 편해 출발한 지 3년이지만 눈엔 이미 요반전 우리 비전이 선명해 눈 감아도 아침에 날발에 뛰어도 저녁에 들어와 밤새도 작업 내 꿈 내 예술 내 작품을 위해 내 목숨을 바쳐 자꾸 시너지를 키워 혼자 살려 하지 않고 넌 부끄럽겠지만 내겐 자랑스러운 안고 내 팬들보단 헤이러들이 나를 만들어 단단하게 병신들은 날 더 강하게 앨범의 큰 그림은 비프리가 그렸고 멤버들은 그를 따라 움직였죠. 또 미국 메인스트림에서 사용되던 강렬한 트랩 비트로 트렌드와 레이블 색을 동시에 잡았고요. 다만 몇몇 래퍼 간의 실력차나 각 트랙에서 나타나는 모순적인 가사는 좀 아쉬웠죠. 그래도 이 앨범으로 하이라이트는 언더씬을 대표하는 레이블로 성장합니다. 멤버들도 개인 앨범에서 좋은 모습을 보였고요. 특히 팔로, 헉피, 비프리가 차례대로 명반을 드랍합니다. 이 앨범들은 자전적인 이야기와 사회 비판을 주된 내용으로 담고 있는데요. 맛깔나는 비트와 랩 그리고 솔직한 감정을 담은 가사로 호평을 자아냈죠. 남들의 말 듣고 따라가려 하네 난 좀 더 나다운 삶을 살아가려 하네 누가 너를 욕하는 게 두렵다면 나가 여기 냉정해 친구도 적이 되는 바다 25분의 기적 모두 손을 내밀어 이윽고 무대 위로 이제 소문의 위력을 눈으로 직접 확인할 차례 음악보다 좋아하는 것은 바로 현금보다 좋아하는 것은 대충 4분 뒤에 공개돼 그리고 돌풍을 일으킬 남자 키세이프가 레이블로 합류합니다. 그는 하이라이트와 인연이 있어서 레이블로 들어오는데 수월했죠. 하지만 앨범 단위 작업물엔 참여를 안 해서 존재감이 거의 없었는데요. 근데 유튜브에 올린 무료곡이 대박을 치죠. 이게 뭔가 키세이프의 랩 스킬보단 매력을 지대로 알린 것 같아요. 게다가 리스너의 폭이 국내를 넘어 본토로 확장하기까지 합니다. 잊지마 On the water swap 키세이프의 등장으로 하이라이트는 더 높은 곳으로 솟아오를 것만 같았죠. 하지만 키세이프는 1년도 안 돼서 하이라이트를 떠납니다. 그리고 이어진 8사장의 쇼미 출연, 하이라이트 CJ 인수권은 레이블의 근간을 흔듭니다. 레디와 헉피는 미디어의 부정적인 스탠스를 취한 바 있기 때문에 이런 행보는 팬들의 비난을 샀죠. 팔로 역시 환한테 오디션 보라고 했던 쇼미 제작진한테 빡쳐서 쇼미 트위터로 깠고요. 그치만 쇼미에 나가서도 CJ에 인수되고서도 하이라이트가 추구하고자 했던 음악성은 변치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히려 멤버들을 대중들에 알리는데 좋은 장치가 됐죠. 또 G2, 스웨이디 같은 교류가 잦았던 래퍼들을 영입하면서 레이블 몸집을 더 불립니다. 하지만 같은 아버지 나머지는 전부 다 나머지고 우리끼리 나눴지 나 때문에 호강에 네 귓구녕과 이어폰 이런 느낌 처음이지 절정 그렇게 하이라이트가 메인스트림으로 올라가려 할 때쯤 비프리와 오케이션이 레이블을 나갑니다.
팀의 주축으로 활동했던 둘의 탈퇴는 하이라이트에겐 위기였죠. 특히 프로듀싱 능력이 뛰어났던 비프리의 퇴장, 이건 하이라이트의 상당 부분을 잃은 셈이었는데요. 이때쯤 수장 팔로도 이상함을 감지했다 합니다. 처음 하이라이트를 만들었을 때 자기가 구상했던 모습과 점점 멀어져가고 있단걸요. 새 멤버들의 활약은 미미한 반면 회사 몸집은 이미 커질 대로 커져서 손익을 따지는 건 불가피한 절차였죠. 그래서 신의 트렌드를 따르고자 조원우, 스월비, 오엘무드, 수비, 저드 같은 젊은 아티스트들을 대거 영입합니다. 그리고 레이블 10주년 컴필 앨범 레거시가 나오죠. 숨 넘어가 어쩌다가 맺어진 인연일까 우리 마음의 평화만 지금의 날 만들어준 모든 게 다 I wanna take this time 전부 여기 행복도 완전도 전부 여기 손닿을 거리에 갖고 나니 결국에 남은 건 물질적인 탈기지 뉴페 이게 얼마짜린데 굳이 너랑 똑같이 내려갈 땐 미래도 다시 또 Baby pass 올라가지 가지 말라는 뻔뻔 넣고 언제 올지 몰라 참여진 대부분이 루키였으나 꽤나 완성도 높은 앨범을 선보였습니다. 앨범의 팝적인 요소가 짙어서 듣는 내내 편안했죠. 또 베테랑 래퍼들이 든든하게 받쳐주고 그루비한 바이브를 내는 뉴페이스들이 신선함을 더했는데요. 하이라이트의 이런 새로운 변화는 꺼져가던 레이블의 불씨를 살립니다. 그리고 스월비와 저드가 개인 작업물에서 높은 퀄리티를 보여줘 하이라이트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하나 했지만 결국 정확히 12년 만에 길었던 여정에 방점을 찍습니다. 재정적인 문제가 가장 컸고 그 다음이 아이디어 고갈이었다죠. 많은 팬들의 요청대로 초창기 하이라이트의 모습을 구현하고 싶어도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곳까지 온 겁니다. 이런 부담감에 팔론 대표직을 일찍이 내려놓고 레이블 해산을 결정한 거였죠. 개인적으로는 특정 멤버들이 레이블 안팎으로 문제를 일으킨 게 레이블의 문을 예정보다 더 일찍 닫게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 이런 데미지들이 조금씩 누적되면서 아쉬운 마무리가 된 게 안타깝네요. 그럼 여기서 하이라이트 이야기 마무리하죠.